아드님께서 평소에 뭐 축구라든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준비한 방법입니다. 비급여 비용 미리 확인하세요. 근데 저런 거는 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막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막 체외 충격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잠시만 왜 그러세요? 얼마예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렇지. 아니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연예인인데 비용 따져가면서 치료받고 이거는 좀 그렇죠. 저 기자님. 지금도 얼굴 네. 빨개졌어요. 진짜로요. 많이 창피했나 보다. 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병원을 가시기 전에요. 내가 갈 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먼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2023년부터 비급여 진료 비용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무 보고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비급여 진료 비용을 무조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급여 치료 비용은 이 병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급여 비용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영상으로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 보이시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료비 항목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상세 분야를 또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많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누르시고 그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병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병원을 선택하면 세부적인 이 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자세하게. 그러면은 간호사한테 아까 상국 씨처럼 이렇게 창피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미리 인터넷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인터넷 꼭 신청해야 되겠네요. 인터넷도 안 돼요 지금 집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요? 예, 정말 꿀팁입니다. 정말. KBS의 와이파이 연결되니까 네, 여기서 많이 하고 가세요. 네. 그렇게 요긴한 거네요, 저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이기 때문에요. 진료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이 검사 비용이 높은 것들, 불필요한 치료 이런 것들을 권유받았을 때는 꼭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이 치료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비급여 진료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사례자 부부께서 만성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의료비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만성질환 관리제와 복제약 활용하세요. 일단 만성질환 관리제부터 짚어볼게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제 만성질환 관리제는 특히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대상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진단과 약을 복용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그 이외에 생활습관 관리나 또는 약을 충실하게 먹는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가 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 관리제에 등록을 해서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하게 되면요. 여기서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또 연간 치료 계획도 세우고 중간에 혈당이나 혈압까지 모니터를 해줌으로써 치료 성적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군요. 거기다가 또 여기에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보통 의원급의 경우는 그 전체 나온 의료비에서 30% 정도를 본인이 환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0%로 낮춰줍니다. 또 하나는 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라고 해서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권유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잘 이행을 하면은 최대 연간 8만 원까지도 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돈도 절약하고 더 건강해지고 만성질환이 더 관리가 잘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자, 앞서서 복제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제약 이건 뭘까요? 좀 생소해요. 예, 제너릭이나 복제약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본래 오리지널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게 풀리고 나니까 다른 회사들이 동일한 성분의 또 그 효능과 안전성을 갖춘
약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값이 많이 인하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처음 약을 개발했을 때는 많은 연구 비용, 임상 실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이 약을 갖다가 좀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드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제네릭 약인지 아닌지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게 제네릭 약입니까? 복제약입니까? 물어보시고 그걸 처방 받으시면 좀 가격이 쌀 수가 있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원래 약을 좋아하셔가지고 처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이 약이 좀 싸다고 그러니까 가격을 좀 내려서 이걸 처방해 줄 수 없냐 물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시고 또 다른 방법은 약국에 가서 그 약사한테 이렇게 좀 복제약으로 좀 바꿔서 약값을 줄이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또 처방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팁들을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약값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 제가 뭐 좀 없이 자라가지고 명품옷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복제 옷을 알아보고 이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그 없이 자라도 약은 정품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값 얼마인다고 이거 효과도 좀 그래 떨어질 맞아요. 것 우리 같고 삼국 이런데. 씨를 어떻게 먹어? 약은 정품 먹읍시다 그래도 선생님. 효과가 떨어질까요? 네. 어때요? 아이고 이거 너무 혼이 나서. 예, 그 이 약 자체가요. 사실 그렇게 약이 효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그 허락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이 약이 복제약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식약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 또 제네릭 약을 이렇게 처방했을 때 어떤 때는 또 약값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약값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티버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무음을 이행시 하셨잖아요. 네. 그게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세요. 좋았어요. 예, 하나 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 또예요? 네. 무, 무조건이야. 물. 물어봐 여기. 이렇게 하나 할게요. 이제 괜히 그만합시다. 했습니다. 예. 빨리 진행하죠. 예, 실시간 질문 하나하나 예. 살펴보죠.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어 안녕님께서 해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119 구급차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요금을 얼마 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예. 이분은 지금 질문보다 먼저 부르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네. 상황이라면 소 기자님. 어떻게 네. 됩니까? 네, 그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리나 환자 수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구급차를 비용 지불한 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아이디 울 아들 합격 기원 수험생 부모신가 봐요. 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치매약 먹으면 나라에서 약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오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치매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면서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은 치매 관리비 중에 일부 특히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소득 수준 기준을 그 중위소득 140% 이하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여기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그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은 본인이 해당하시는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건소에 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툭 치면 두두둑이라는 분이 목 디스크 때문에 실손으로 도수 치료를 자주 받고 있는데 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 예. 아니 그래서 아이디도 이렇게 두두둑 툭 치면 이런 아이디를 또 쓰시네요. 마음 아픕니다. 보험 설계사님께서 좀 네. 그분께서 보험이 언제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하셨던 실손이라고 하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보험료 차등제는 우리 차 사고 나면 차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할증이 되는 것처럼 보험료가 올라가는데요. 비급여, 즉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치료를 많이 받았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100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은 거로 100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150만 원까지는 100%, 즉 2배가 되는 거고요. 150만 원이 넘어서 300만 원까지 갔을 때는 200% 올라갑니다. 3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00만 원 넘어간다.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받지 않는 것을 치료를 받은 게 300만 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300%가 할증이 되다 보니까 4배까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1년 4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했던 분들은 15년마다 보험이 재계약하는 형태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보험료 차등제로 적용이 되고 요즘 거 실손으로 바뀌게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